네,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학 선생님 김준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과학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목욕 입욕제를 만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체 단원을 마무리하였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기체 단원 여러분들이 푼 그 마지막 단원 정리 문제 함께 풀이해 보면서 과학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시험을 봤죠? 네, 어제 봤어야 됩니다. 네, 보시고 아마 답도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네, 같이 한번 문제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세요. 예, 요 기체 발생 장치 우리가 실험을 두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산소를 발생시켰고요.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는데요. 다음 기체 발생 장치를 이용해서 산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가에 들어가야 할 약품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 깔때기가 있고 삼각 플라스크 안에 우리가 무엇을 넣었었죠? 예, 가에는 어떤 것을 넣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가에 들어갈 기체는 바로 약품은 예, 묽은 과산화수소수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 나에 들어갈 것은 바로 까만색의 고체 이산화 망가니즈였습니다. 예, 묽은 과산화수소수 잊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이 발생 장치로 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때 그때 들어가는 깔때기에 부었던 그 액체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진한 식초였습니다.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이산화탄소 발생 시에는 나에는 탄산수 나트륨을 넣었었죠. 네, 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의 성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네, 산소. 우리가 산소를 발생시켰을 때 산소는 어떤 불을 잘 붙이는, 다른 물질을 잘 타게 하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철을 자르거나 좀 용접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한다고 했습니다. 산소의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색깔이 있다. 예, 색깔은 없었죠. 냄새가 없다. 그렇습니다. 산소의 별도의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겠고요. 금속을 녹슬게 한다. 예, 선생님이 그 서울역 사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서울역의 그 도움 사진이 원래는 그렇게 민트 색깔이 아니었다는 거. 원래는 주황색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녹슬고 색깔이 변하면서 민트 색깔로 바뀌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산소는 금속을 녹슬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석회수를 뿌옇게 만드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성질이죠. 다른 물질을 타는 것을 돕는 성질이 있다. 방금 전에 말했습니다. 예, 2, 3, 5가 답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를 생활에 이용하는 사례로 옳은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산소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마이너스 78.5도C 아래로 급속해서 냉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에 관계된 것이고요. 네온 광고. 네온 광고는 공기 중에 있는 기체 중에 네온을 이용하는 거죠. 식품 포장에는 질소를 이용합니다. 압축 공기통. 그렇죠. 우리가 그 스쿠버 다이버나 또는 이제 하늘 위로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산소통, 공기통을 메고 올라가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렇죠. 그때가 산소를 압축해서 이용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동 팽창 시 구멍 돋기는 역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3번의 답은 4번 압축 공기통이 되겠네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공기 중에 산소의 양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발생할 수 있는 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거 별도의 영상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면 곤충이 굉장히 커질 거라 그랬죠. 예, 곤충은 배에 있는 기문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데 산소가 많아지면 이 기문의 숫자도 늘어나고 커지니까 곤충이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고 했어요. 또 호흡을 하는데 오히려 더 힘이 들 거다. 몸의 체온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금속이 더 단단해진다. 아니죠. 금속이 더 잘 녹슬겠죠.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산소는 불을 잘 붙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생기면 그 화재가 잘 꺼지기도 힘들 거예요. 그죠? 화재가 자주 발생할 겁니다. 불을 끄기가 수월할 것이다. 아닙니다. 불을 끄기가 훨씬 더 어렵겠죠. 바닷물의 양이 더 많아질 것이다. 네, 요거는 관계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체 발생 장치로 모은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을 하는데요. 자,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색깔과 냄새가 없다. 색깔과 냄새가 없으면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둘 다 색깔과 냄새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석회수를 뿌옇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석회수는 우리가 그때 실험할 때도 봤지만 원래 물하고 똑같은 그런 색깔의 기체예요. 투명한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떤 기체가 들어있던 그
직귀병에다가 이렇게 넣고 흔들어 봤더니 꼭 포카리스웨이트처럼 색깔이 뿌옇게 되었었죠.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정답은 5번 이산화탄소가 되겠네요. 네, 여섯 번째 기체 발생 장치에 대한 실험 또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첫 번째, 삼각 플라스크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그렇죠. 여기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서 요 고무관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직귀병에 모인 기체가 모일수록 직귀병 속의 물의 높이가 낮아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모을 때 이렇게 직귀병 안에 물을 가득 담아서 했는데 기체가 모이면서 물이 쭉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깔때기에는 액체를 넣고 그렇죠. pinch 집게를 이용해서 흘려보내는 양을 조절한다. 한 번에 부으면 너무 많은 기체들이 발생해서 이 안에 열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기체도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역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inch 집게를 이용해서 조금씩 조절해 줍니다. 3번 맞죠? 발생한 기체의 부산물, 여러 가지 같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역자 고무관을 물속에 넣는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왜 이산화탄소 발생시킬 때 이산화탄소에서 여러분 뭐 식초 냄새 나요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물속에서 한번 기체를 이렇게 정화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생한 기체의 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역자 고무관을 물속에 넣고 한다는 거 우리가 실험할 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 삼각 플라스크에서 기체가 발생하면 핀치 집게를 열어서 두 재료가 계속 만나게 한다. 아니죠. 기체가 이렇게 발생하면요, 핀치 집게를 닫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체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면서 이게 역류를 해버려요. 그래서 막 깔때기까지 이렇게 기체가 올라와서, 이 깔때기가 막 섞여버리게 되죠. 깔때기 속에 있는 액체와 기체가 막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삼각 플라스크에서 기체가 발생하면 핀치 집게를 닫아두어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사기로 했던 실험이었죠. 주사기에 공기 40ml, 물 40ml를 각각 넣고 피스톤을 세게 눌렀더니 물을 넣은 주사기는 입구를 막고 피스톤을 눌러도 피스톤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공기를 넣은 주사기에는 입구를 막고 피스톤을 눌렀더니 공기가 들어갔습니다. 즉 공기는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는데요. 공기를 넣은 주사기가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여러분 잠시 많이 헷갈렸던 문제였는데요.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죠. 선생님이 그 5000m 비니쿵카라는 산을 올라갔을 때 페트병을 이렇게 찌그러뜨린 페트병을 산 위에 올라갔더니 이 페트병이 펴져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산 위에서 빵빵하던 페트병이 내려오면 찌그러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높은 산 위에서 마개를 닫은 빈 페트병이 이렇게 산 안에서 사진처럼 찌그러들었는데 이것을 본 친구들의 의견 중에 옳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영이가 말했네요. 페트병 속에 공기가 사라져서 찌그러들었다. 아니죠. 공기가 사라진 게 아니고 압력이 커지면서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요 1번은 틀린 말이고요. 다현이가 말했습니다. 이 실험은 페트병의 마개를 닫아도 열어도 상관이 없다. 아니죠. 페트병의 마개를 열어버리면 공기의 출입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실험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이것도 아니겠고요. 혜빈이 얘기 보겠습니다. 3번. 산 아래는 높은 산 위보다 주위의 압력이 세다. 그래서 찌그러들었다. 그렇죠.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지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산 아래는 높은 산 위보다 주위 압력이 센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럼 찌그러들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혜빈이 말이 되겠습니다. 성환이 말도 한번 볼까요? 높은 산 위와 산 아래 공기를 이루는 기체가 서로 달라서 찌그러들었어. 기체의 성분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수어간 말 보겠습니다. 높은 산 위는 태양과 가까워 온도가 높은데 산 아래는 그렇지 않아서 페트병이 찌그러들었다. 높은 산 위는 온도가 높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틀린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압력 변화에 따른 기체 부피가 나타나는 예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커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작아집니다. 즉 하늘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는 거죠. 여기서 다른 것 중에서 3번 볼게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는 과자 봉지가 땅에서보다 부풀어 오른다. 그렇습니다. 하늘 높이 나는 비행기에서는 압력이 낮아지죠. 그렇다면 과자 봉지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커지니까 과자 봉지가 땅에서보다 부풀어 오르게 되겠네요.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온도에 의해 부피가 줄어드는 경우로 옳은 것. 자,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작아지는 실험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부피가 줄어드는 거니까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찬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2번 되겠네요. 뚜껑을 닫은 빈 페트병을 냉장고 속에 넣어둔다. 냉장고 속의 온도는 낮아지니까요. 온도가 낮으니까 냉장고 안에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게 되겠죠. 냉장고 안에 넣어둔 페트병 안에 기체의 부피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은 빈 페트병을 냉장고 속에 넣어두면 페트병은 찌그러지게 되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번 따뜻한 음식이 담긴 그릇 위에 비닐랩을 씌워둔다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체 부피가 올라가서 그 비닐랩이 빵빵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피가 늘어나는 거고요. 3번도 고무풍선을 씌운 삼각 플라스크를 뜨거운 물에 담그게 되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납니다. 물방울이 든 플라스틱 스포이트를 뒤집어 뜨거운 물에 담그어도 역시 기체의 부피는 늘어나죠.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고무풍선을 씌워서 뜨거운 물에 담궈 두었다가 다시 얼음물에 담궈 두었더니 아래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담궈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뜨거운 물에 담궈두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죠. 예, 그러니까 풍선의 부피도 늘어난다. 즉 풍선이 빵빵해지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나가 되겠죠. 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산소는 소화기 재료로 사용된다. 소화기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입니다. 만약에 소화기 안에 산소를 집어넣으면 불을 끄는 것이 아니고 불을 더 붙이게 되겠죠. 수소는 식품 포장에 주로 이용된다. 아닙니다. 그죠? 식품 포장에 이용되는 것은 주로 질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청정연료로 이용된다. 청정연료라는 것은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연료를 말할 텐데요. 이산화탄소는 청정연료가 아니고요. 석탄이나 석유를 떼서 나오는 그런 기체이죠. 그래서 청정연료가 아니고 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그런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그런 기체입니다. 3번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질소는 광고 풍선이나 기구에 많이 사용된다. 이것은 질소가 아니라 그렇죠. 헬륨입니다. 헬륨. 풍선 이제 높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풍선들이 헬륨을 이용하는 거죠. 그 공기보다 훨씬 더 그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헬륨은 하늘 높이 굉장히 올라가죠. 4번도 틀린 말이고요. 공기는 질소와 산소 외에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공기는 한 가지 기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체가 섞인 혼합물이라고 했고요. 78%의 질소, 그 다음에 21%의 산소, 그 외에 0.3%의 이산화탄소, 그 외에 네온, 헬륨, 오존, 수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혼합물입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계속해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기억의 기체는 어떤 것인가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으로 대기 오염 및 미세먼지 증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것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늘고 있고 이것은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발전소와 자동차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지역에 생기는 이 발전소, 바로 수소 발전소입니다. 최근 들어서 수소 자동차, 수소 발전소 이런 것들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소는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때는요, 수소를 이용해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를 잠시 한 적도 있는데 요것을 이용하면 실제로 물밖에 생기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염물질을 내보내지 않는 건 사실인데요. 한 가지 문제는 수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불을 붙는 성질이 있어서 수소는 이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안전하게 다루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소 발전소는 오염물질을 내보내지 않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폭발에 관한 이런 안전장치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연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수소 발전소도 이런 관점에서 좀 쳐다봐야 될 그러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생활 속에서 질소를 이용한 것으로 옳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예, 요거 맞죠? 예,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수소반, 질소반, 과자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그 과자 봉지 안에 질소를 넣어두면 식품의 변질을 방지합니다. 물질을 잘 타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산소이죠. 세 번째, 낮은 온도를 이용한 냉각제 등을 사용한다. 예. 선생님이 그 액화질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액화질소가 영하 196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정밀한 것을 만들거나 우리 냉각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도 정답이 되겠네요. 드라이 아이스를 만든다. 이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발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수소이죠. 정답은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점수를 보면 되겠죠. 예, 요렇게 쓰면 점수가 점수가 저는 100점이었어요. 예, 정답을 말했으니까 그렇겠죠? 네, 이것으로 여러 가지 기체 단원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문제 풀어주시고 이렇게 풀이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여러 가지 기체 단원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새로운 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